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물 정신이란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다물 정신이 뭐냐? 제가 국립국어원에다가 왜 우리 사전에는 다물이라는 단어가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냐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사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물이 뭐냐? 이게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주몽왕 때 이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구토를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고구리 말에 구토를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주몽이 건국했다면은 구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토 회복이라는 말을 쓸까요? 저는 그게 상당한 의심이 갔다 이겁니다. 그게 다물이란 뭘까? 그런데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구리 국호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고구리 국호를 뭐 주몽 때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지만 그 국호가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고구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연대를 얘기하는 건 BC 37 주몽부터 보자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국사와 당서에는 9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년이면은 언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해모스 때부터 북부여부터 고구리로 봐야 됩니다. 그 우리는 북부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사는 아닙니다만은 해모수가 고리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를 그때 왜 썼느냐 하는 건 뭐 그것도 지고 하여튼 우물 고리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북부여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호태영비에는 또 북부여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죠. 그러나 그 역사가 900년이라는 것은 삼국사와 당서에 있으니까 900년. 그러면 해무스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주몽은 해못으로부터 보면은 조선으로 보면 세조로 보면 세조로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다물이라는 말이 뭘까? 이 다물이면 구토 회복이라는데 그럼 구토가 뭘까? 그래서 보니까 고구리는 전전 국가를 회복하겠다 그 소리가 바로 다물입니다. 그럼 전전 국가는 뭐냐? 우리가 당군조선을 우리는 지금 삼국사부터 당군조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단군을 처음 얘기한 것은 이제 이련이라고 그러면은 조선 시절에는 이련이 숙류옥불 정책이니까 삼국사를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왕기에서 단군을 최초의 국가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어차피 삼국사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 노래를 불렀죠. 제왕기에. 그런데 권거는 동국사락에 처음으로 이제 사서에 당군조선에서 등재가 시작합니다. 그럼 당군조선 이전이 없느냐? 아니요. 삼국사와 동제는 있어요. 18사에는. 단군 이전의 나라 이름이 구리입니다. 바로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 표현한 그 왕이 지우천자거든. 구리의 임금입니다. 그때 국호가 구리예요. 그래서 고구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고자를 넣어서 고구리. 왜냐면 구리가 이렇게 번조선도 있고 낙랑국도 있고 그러니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구리 후예 중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고구리라고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라는 묘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족의 후예다. 근데 묘족이란 말을 지금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묘족이란 말이 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역사상 국호와 다르게 명칭을 붙인 거는 아마 구리 때가 처음이라고 좀 보고 지금도 그렇게 하냐? 지금도 뭐야? 한국인, 조선인 그러잖아요. 근데 구리 때는 구리라는 국호가 있다면 백성 명칭은 묘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명칭을 가지고 전통 개성을 한다고 한 것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국호는 하나인데 그건 고구리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면 우리는 구리의 백성 명칭은 묘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백제가요. 나도. 그럼 나는 뭘로 할까? 백제의 전통을 나타내는 건 우리는 백제의 수도를 위례성, 한성, 웅진, 사비 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동의제네요. 동의제는 웅진은 없고 고마성이 있어요. 한성은 없고 거발성입니다. 그 거발성이 뭐냐? 거발이. 당군조선 이전에 구리라는 나라를 세운 첫 임금이 거발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리 백제 신라는 당군조선 이전을 전통 개성 시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몽은 그러니까 다물이라는 말을 구토 회복을 한다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 구토 회복이라 땅과 함께 그 당시 좋은 제도가 있어 그걸 다시 복원하겠다. 그게 다물 정신입니다. 이게 다물을 한자로 여기서는 마늘 다자고 물물자를 쓰는데요. 아마 저는 이게 마늘 다자보다도 자자에 가까운 다자가 아닌가. 그 자자는 무슨 자자가 있냐면요. 죽었다 깨날 자, 죽었다 살아날 자, 까무르치다가 깨날 자. 그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까무르치다 일어나는 회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맥질이라고 수영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할 때 그게 바로 당물이에요. 원상복귀하는 거.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통일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판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간판 내리란다고 미친놈이 간판 내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다물이란 말, 통일이란 말을 쓰면요. 자, 우리가 만주까지 만약에 회복한다고 치자고요. 지금 휴전선 북쪽까지 할 때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은 만주까지 회복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재통일요? 그러면 상대사 수시중장이 얘기하는 유엔제는 5월까지 하면 회복한다고 제제 통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는 통일이란 말을 안 썼어요. 고구려의 다물 정신이 그게 구토회복, 원상복귀한다는 뜻이죠. 그게 항상 아래가 기준이 아니라 최초로 가서 그때까지 회복하는 거를 기원하는 거든. 그러면 언제든지 써도 상관없어요. 다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앞에다 제자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물은 그게 아니거든.
언제든지 원하복귀한다. 우리는 구리 때까지 왜냐 구리가 아시아에서 첫 국가로 기록돼 있거든 지금. 그래서 다보리란 말은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땅과 함께 그 시대의 모든 제도도 우리 백성들한테 유익한 건 다 회복하겠다. 이게 다문 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못 키웠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역사를 알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냐? 제왕운기도 있고 동국통감도 있고 뭐 이렇게 동국사락도 있고 많은 사서가 있는데 왜 역사를 배우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새롭게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요, 삼국유사는 반도사관을 만든 책입니다. 반도사관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얘기하실까요?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삼국유사를 따른 제왕운기의 첫 소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군조선의 강력이 어디냐? 삼면이 파도가 출렁이고 북쪽만 대륙에 연해져 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왕운기에서. 그러면 이련이 그 반도사관을 한 게 있느냐? 이련도 있어요. 발해 말갈전에 보면요, 소동파의 지장도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소동파의 지장도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황해 동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그 소동파가 한 그 지도를 보고 최치원의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리 삼한이 삼국이 되는 것까지만 인용하라고 나머지를 인용 안 했습니다. 뭐냐면 삼한이라는 것은 마한 변한 진한이인데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한은 신라가 됐다. 그 다음 구절을 안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고구리 백제가 강병 100만을 가지고 전성시대에 강병 100만을 유지하면서 남으로 5월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엔제를 흔들었다. 거기에 유엔제는 5월은 황해 동쪽에 있는 게 아닌데 황해 서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춘추전국 시절의 제후국들의 지역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련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동파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동파가 그린 지도가요, 잘 보면 그게 잘못된 지도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첫째로요, 고금 화의구역도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고구리 말에 고구리를 고리라고 쓰고 백제 신라만 썼으면 또 그 두통이 안 날 건데 고구리를 고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수도 평양을 고구려 동화자로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그래도요, 국호하고 수도면 같은 크기로 쓰질 않습니다. 그럼 평양을 넣었다면요, 백제 수도도 기록을 해야 돼요. 신라 수도도 기록을. 백제 신라는 수도명이 없거든요. 근데 고리 옆에 평양만 있어요. 자, 그건 뭐냐? 평양을 일부러 이 땅에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지금 평안도 평양을 고구려 평양을 하잖아요. 근데 사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서에서는 지금 신라 땅이었던 광영 북쪽에 해주가 있습니다. 요사에서 그 해주 동쪽은 신라고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찾아서 가보니까 지금 안평시에 뭐가 있냐? 동황성이 있습니다. 동황성은 뭐냐? 고운왕 때 수도예요. 동황성이라고.
그럼 거기 어느 지역인가 평양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양을 황해도 쪽으로 밀어낸 것이 소동파의 지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여가 바닷가 온데도 있고 육지에도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화 동해안까지 사이에 섬에 부여가 있어 섬이 없어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런데 실수를 한 것이 소동파도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 남조선 위나라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송제 양진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남조 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고구려하고 백제는 요동에 있었다. 근데 백제만이 요새 진평이군이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사, 우리는 김유신이 이 땅에서 싸운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유신이 통일신라를 했다고요? 어느 책이에요? 현재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10세기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이전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김유신이 패망시켰다는 백제 기록이에요. 나당연을 끌어서 백제가 패망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 삼국유사 백제가 패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말간이 차지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공주 부여에서 백제가 패망했다면 발해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경기도까지도 발해 땅이 돼야 되고 충청도까지도 발해 땅이 돼야 될 상황. 근데 여기가 발해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조에서 권 58에 보면은 백제 땅에 나와 있는 지명, 백제 땅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양, 안국, 낙랑,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인데 광릉 빼고는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일부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발해만의 백제 땅 남쪽으로 뭐가 있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동명과 덕안은요,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5도 독보 중에 2개입니다. 그리고 웅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웅진이 공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구당서와 신당서에 웅진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웅진이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엔제로 5월가 이 땅에 대입해 보면은 유엔제로 5월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아는 지도자가 있었다고요? 2년 이후에 나온 역사책은요, 50점짜리 역사책이 없습니다. 20점짜리 역사책도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니까. 왜? 10세기 이전을 얘기할 때 삼국사와 동의전과 같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삼국사와 동의전에는 삼국시대 강력이, 고구려 강력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터키까지라고 돼 있어요. 삼국사도 그렇고 동의전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 기록 삼국사와 동의전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련은 낭낭국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하나라 낭낭으로 덮고 동의전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처에서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글자를 바꾸라도 조선 팔도에 맞춰야 된다. 아니에요.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시아가 우리 조상들 무대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런 지도자들 때가 꿈을 꾼
지도를 가진 자를 못 키웠다. 이건 우리의 큰 실패작이거든요. 왜?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건방진 사람입니다. 역사를 알고 역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그 지도자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제가 80년대 말기 90년대 초기에 제가 각 대학교를 방문을 하고 교수들을 만나고 학생회를 꼭 들렸습니다. 그래 가서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하자. 근데 그 학생 간부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으쌰으쌰를 하는 것이, 그건 으쌰으쌰지, 그건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그냥 마지막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자동차를 사면은 백밀리를 띄고 다니라. 왜? 돌진하는 데는요, 백밀리가 필요가 없어요. 뒤를 잘 보고 앞으로 간다. 그게 백밀리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는 과거를 알고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이, 조선 건국한 고리 말기의 신진 세력과 조선 말기의 신진 세력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돌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당원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기록을 말하자면 복원해가지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록을 복원해서 옛 것을 보면서 옛 것에 잘된 것이 있으면 개성을 하고 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역사를 아는, 그런 역사를 알면서 정말 다문정신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탈보다는, 민주주의는 51% 민주주의예요. 그럼 나머지는 무시되는 거죠. 49%는. 근데 우리는 화백제도가 있잖아요. 모든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그렇게 못한다고요? 아니 옛날에 했는데 왜 못합니까? 지금도 교황 선출할 때 화백제도잖아요. 그리고 인의족들이 사는 생활 자체가 화백제도예요. 우리가 그 화백제도라는 것을, 화백제도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끔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토의가 돼서 그 과정이 있으면,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어떤 이익 집단에 말하자면 법을 제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법을 할 때. 아니 노동조에 관한 법인데 노동부 들리고 보사법이 다르다면 이게 왜요? 이익 집단이 다른 데서 법을 제정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법이라는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공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도 이연령 비연령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란 철칙이어야 됩니다. 진짜. 법에는 분명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법을 만드는 거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개념이 없어요. 진짜 이끌어갈, 그래서 다문정신을 가진 진짜 어떻게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배출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교육할까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다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전
우리 헌법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한반도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면요, 통일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한반도 부속도서면 그걸 하나로 하는, 한반도가 하나로 돼 있는데 뭘 통일을 합니까? 그때는 뭐냐, 다문을 쓰거든. 다문을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통일을 썼어요. 그것도 언제? 재헌헌법이 있을 때는 통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미련하게 통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그건 다문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추구하는 당군조선 이전의 구리 시대를 복원하는 그런 개념은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지도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